지금부터 공튀기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공튀기의 이미지죠. 공튀기 사진을 찍은 건데 어떤 기준으로 찍은 거냐면 일정한 시간 기준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0.5초든 0.1초든 일정 기준만큼 찰칵찰칵 찍었을 때 공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나타낸 거고,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포물선을 띄면서 점점 추락하는 이미지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이 움직임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모양이 포물선을 그리는 건 그냥 보면 보이고,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각 공들이 위치가 다른데, 위치 당연히 뭐 다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간격이 다르지. 간격이 다르잖아요. 각 공마다 같은 시간의 기준대로 따따따따 일정한 시간대로 찍었는데 위치가 달라요. 그렇지?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 위치가 다르다는 거는 얘의 속도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간격은 이렇게 잘 보면 특히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다가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줄어들다가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얘는 점점 빨라졌다가 튀겨서 느려지고 빨리 내려가다 느려지고 점점 더 빨라져 느려지고가의 움직임이 특징이에요, 공튀기에. 그럼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왜 그럴까요? 바로 중력 가속도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죠. 그냥 중력이 아니라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체가 떨어질 때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지. 이렇게 일정하게 띡 떨어지지 않지. 점점 빨라지죠. 가속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도 점점 빨라지고다가 땅에 튀겨서 탄력을 받고 그만큼 뛰어오르는데, 밑에서 계속 잡아당기니까 힘을 받다가 점점 멈추고 다시 잡아당기는 힘대로 내려가다가 다시 뛰어오르는데 다시 땡기기 때문에 멈추고 점점 빨라지다가 튀겨서 가는데 점점 에너지를 잃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공중에 던져졌을 때 혹은 추락했을 때 점점 멈추거나 점점 빨라지는 움직임을 중력 가속도 때문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벼운 공과 무거운 공을 통해서 무게가 다른 공들의 어떤 식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마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실제 공의 이미지도,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실제를 보면은 눈으로 봐도 얘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더 무겁고 가벼운지는 알 수가 없죠. 오로지 움직임만으로, 움직임의 특징으로 우리가 어떤 특징을 보고 무겁고 가볍고를 구분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뭐가 더 무겁다고 해? 오른쪽 공이 더 무겁고 왼쪽이 더 가볍죠? 그냥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얘 움직임을 봤을 때 얘는 무거운 것 같고 얘는 가벼운 것 같다고 느껴지죠?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왜 무거운 애는 이렇게 움직이고 가벼운 애는 이렇게 움직일까? 바로 에너지 손실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무거운 물체 같은 경우는 한번 쿵 하고 튀어오를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커요. 무게가 큰 만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밖에 에너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손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쿵 하고 요만큼 뛰었다가 그 다음에도 당연히 많이 못 튀어오르겠죠. 에너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쿵 하고 금방 멈춰버리는 걸 우리는 무겁다고 느껴내죠. 그럼 반대로 가벼운 애는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땅에 튀긴 이후로도 꽤 높이 튀어 올라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지? 무거운 거랑 비교했을 때 다시 튀어 오르는 게 되게 높죠. 물론 이 물체의 탄성에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차이는 그래요. 그 이유는 에너지 손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런 이유 말고. 둘의 확연한 차이는 바로 공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속도. 그렇지? 얘는 천천히니까 더 가볍게 느껴지고 얘는 빠르죠. 빠르게 내려오고 빠르게 튀기고. 그렇죠? 그래서 무겁고 가볍고를 구분을 해내죠. 즉 우리는 속도를 통해서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도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의 무게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속도를 통해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 그 중에서도 무게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속도는 어떻게 조절을 할까요? 뭘로 조절을 해? 바로 거리와 시간을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거리와 시간과 속도. 바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거속시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수학 시간 때 많이 봤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속력은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거를 많이 봤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하는 애니메이팅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지금 얘는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는데까지는 0에서 수치 20까지 20프레임 동안 움직이고 있는 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거리와 시간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 그럼 한번 거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바꿔보겠습니다. 거리. 지금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애인데 얘가 만약에 이 동일한 시간 동안 거리가 20이 아니라 더 조금 갔어요. 원래 20초 동안 20 가던 거를 10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느려졌죠. 그치? 모르겠나요? 그럼 더 조금 줘볼까? 20 가던 걸 이만큼 갔어.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 얘는 어때요? 느려졌죠. 혹은 거리를 늘려볼까? 같은 시간 동안 20 가던 애를 100까지 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빨라졌습니다. 즉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바뀌면 얘네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2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 그럼 시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시간을 바꾸면 어떻게 속도가 바뀔까? 얘가 지금 20프레임 여기가 시간이죠 지금 20프레임 동안 20 가던 거를 10 동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졌죠? 같은 거리를 더 일찍 가면은 얘는 빠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뒤로 밀면 같은 거리는 안 바뀌었죠? 더 오래 걸려서 갔어. 그럼 얘 어떻게 된 거야? 느린 거죠. 그렇지? 즉 속도는 이렇게 거리와 시간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애니메이팅은 거리와 시간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거리는 캐릭터의 위치 혹은 캐릭터의 포즈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포즈에서 다음 포즈까지 얼마나 걸려서 가느냐 타이밍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도 잘 그려야 되죠. 캐릭터 포즈나 뭐 위치 같은 거 잘 잡고 타이밍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어떤 이런 물체의 무게감만 표현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이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가 타이밍을 얘기할 때 한 게 있죠. 얘가 여기서 얼마나 걸려서 그 행위를 하느냐가 결국엔 속도의 차이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천천히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혹은 뭐 천천히 돌아봤을 때와 빨리 돌아봤을 때 내용과 이 캐릭터의 감정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속도는 당연히 이런 물리적인 표현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맞게 잘 해야겠지만 그것 외에도 이 내용을 꾸며주거나 캐릭터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